주셔서 그런데 네네네. 자, 가치 산정은 네.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게 가치 산정이 사실 되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렵죠 이거. 아니 근데 또 쉬운 건 쉬워요. 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네. 김 작가님도 네. 김 작가님 유튜브에 대한 가치 산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하고 있겠죠. 네. 어렵다면서요, 가치 산정. 하지만 어렵죠. 아 근데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하고는 있지만 그게 맞을 리가 없을 수 있죠. 아 근데 왜냐면- 그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더 중요한 거지. 네네. 맞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항상 그러니까 그 버크셔스의 회장인 워렌 버핏과 부회장. 네,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둘이 항상 투자 의사결정을 같이도 하고 따로도 하는데 생각이 똑같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항상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가치 산정에 있어서는 네. 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몇십 %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뭐 10%라고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 차이가 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가치 산정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게 숫자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그럼 싼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의 이슈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시는 가치 산정의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예를 들면 1억은 아닐 거란 말이죠. 김 작가 채널이 1억짜리는 아니잖아.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10억짜리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10억에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세요. 계좌 이체. 바로 계좌 이체 드릴게요. 10억이면 절대 안 파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싸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 살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흔히 말하면 안전마진 말씀하시는 그죠, 건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 싸지 않으면 안 산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이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산정을 한 게 얼마나 정확하냐의 이슈보단 내가 이건 진짜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네. 거기에서 사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더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김 작가님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10억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들으시는 누군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너무 비싼데? 이게 10억이 말도 안 되는 가치인 거라고. 맞아.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저도 그렇고 김 작가님도 그렇고 네. 공감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가치를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전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주식도. 네. 주식도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알아요. 지금 유튜브 산업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도 유튜브 이 경제 채널에 대한 경쟁사도 다 알고 계시고 네네네. 이 가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가치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모르는 건 모른다는 거죠. 네. 18년 동안 네. 처음엔 저도 한국 주식만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동안 저는 뭐 반도체, LCD, 자동차, 음. 철강 이런 관련된 회사 제 투자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뭐 투자했냐? 네. 라고 말하실 분도 있는데 네. 그래도 투자할 게 남아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면 그 남아서 내가 아는 부분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부터 철강을 공부한다? 네네.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예를 들면 네. 유튜브가 상장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네. 김 작가님이 투자를 한다면 유튜브 회사들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되게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쵸.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지금 경제 채널이 다 상장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네. 그럼 리서치도 필요 없어요. 코로나로 급락해. 김 작가님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막 사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김 채널 더 잘 되는데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접근이 저는 네. 개인들한테 좀 더 맞고 네. 가치 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주 뭐 잘 이해가 됐는데 네. 좀 종목으로 사람들이 좀 알만한 종목으로. 종목으로 예시를 든다기보다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하나의 자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논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논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논. 저희 논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논에서 얼마나 벼가 수확되고 있느냐를 네. 저희가 알아야 이 논을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벼가 얼마나 수확되고 네. 정부에서 이제 사주는 금액과 가격이 있으니까 얼마나 팔 수 있고 그럼 수익률이 역산이 되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죠.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나와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이 논에서 매년 1억씩 우리가 팔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내가 1,000억에 사진 않을 거고 네네. 1억씩 나오고 있는데 1억에 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편한 가격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 이럴 때는 그냥 대충 곱하기 10 정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1억 정도 나오면 이거 진짜 이자율마다 다르고 하는데 그냥 대충 보자면
한 10억 정도면 적정 가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을 제프 베조스가 샀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제프 베조스는 여기다 뭔가를 할 거란 말이야. 네. 분명히 논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짜리가 아니라 제프 베조스가 샀다는 것만으로도 15억짜리 가치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5억은 이제 기대감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프 베조스가 무언가 할 거라는 기대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15억을 만족시키냐의 여부는 제프 베조스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달라지죠. 근데 제프 베조스가 갑자기 이 돈을 다 없앴어. 네. 그리고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논의 이제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0이죠. 0이죠. 왜냐면 그냥 연구 개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심어보고 네. 비용은 엄청 나가고 있겠죠. 네. 근데 과연 이게 그럼 15억짜리 이하로 판단될 거냐?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제프 베조스가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10억에서 15억으로 띄워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15억 이하냐?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재무제표만 보고 이거 매출 0이고 아무것도 없다. 0이다. 이익도 안 나고 비용만 나가는데 네. 회사를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15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연구 개발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연구 개발이 엄청나게 잘 돼서 네. 막 뭐 GMO도 엄청나고 막 해서 예전보다 생산량도 엄청 많아졌어. 막 무슨 뭐 블루베리를 하는데 올라갔어. 그럼 이제 갑자기 30억이 될 수도 있고 40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이나 키우는 작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야 네. 이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회계 분명히 중요해요. 재무제표 중요하고요.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논을 10억이라고 평가한 건 분명히 회계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접근했거든요. 근데 회계만 본다면 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가 인수하자마자 가치가 0으로 떨어져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저희가 봐야 되는 건 회계도 봐야 되지만 네. 누가 샀는지, 네. 뭘 개발하고 있는지, 블루베리를 개발하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좋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저희는 회계에서 시작해서 사업과 경영자를 보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회계와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지